네,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희대의 사건입니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국방에 참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은 국정을 내팽개친 채 한 분도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는 대표적인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저는 케이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희대의 사건은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은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 관리소, 관리실입니까? 관리소입니까? 이런 정부 기관들이 유기적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 심히 의심이 가는 그런 깊은 대목입니다. 저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절차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채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장병 순직의 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 수사해 책임을 물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보고해 결재하고도 다음날 석연치 않는 이유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해자 혐의 사실 등 수사 전반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을 걸고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급하게 이첩을 취소했고 조사본부의 재조사 거부에도 기록 재검토를 강행했고 너무도 빠르게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 항명수괴죄로 입건했습니다. 법에 의거 민간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심지어 사건을 되찾아오며 수사를 늦춘 자들에게 너무도 황당하고 무도한 행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서버리 권력이 한 해병대원과 군의 명예 그리고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짓밟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농단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 우리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사이의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개입 및 이첩 취소 경위 등에 이르기까지 이 전 장관, 안보실, 대통령 등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해소한다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수사 개입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법원과는 초법적 권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면 8월 2일 그렇게 당당했다면 8월 2일 잼버리 등으로 대통령실 외부에 있었던 대통령 혹은 주변인의 안보실장 등과의 통화 내역부터 공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말했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우방국과 외교 관계의 희생양을 삼아가며 핵심 피해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전 장관은 출국 전 공수처 수사에 출석해서 순직 사건 이후 새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 국방위 역시 이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의 발언 전체에 대하여 위증 의혹이 없는지 소상히 검토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거부로 전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거짓 사법농단에 협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무엇보다도 법치를 애치고 계시는 분인데 다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자 군에 지원 입대했던 우리 해병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재난구호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런 구호 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아무런 구호 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또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외에 대대장인지 연대장인지 아니면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통화기록 확보하고 관련 문서 조사하게 되면 쉽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도중에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되어 갖고 수사가 왜곡된 사건입니다. 그 왜곡의 진원지가 과연 대통령인지 또는 국방부 장관인지 이게 밝혀야 될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또는 관련자들의 증언들 또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은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의 중대한 피의자로 공수처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중대 피의자로 입건된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종섭 장관을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좀 헌법 1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행정의 출발입니다. 이 규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른 독재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정권과 모든 군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냈던 그 결재를 하루아침에 번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가 무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진상을 밝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 정권이 무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 법치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살아있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그 비리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것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나마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이 최상병 이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정과 법치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되어 갖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전 단계라도 공수처가 그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고 하면은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정말 오래 희생된 우리 최상병의 원혼을 위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국민의힘에게 국방위를 열도록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국회 국방위 전체 개혁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장은 실제 사회를 보는 것조차 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분노감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만감이 사실 교차합니다. 분노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1년 전만 해도 작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면 국방을 강화하고 군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도피 대사로서 또 국격이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공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서글프기까지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순직 해병대원 수사 대통령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합법적으로 도주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와 인사권을 악용해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직권 남용 수사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 수사를 무력화하더니 이번에는 피의자를 빼돌리기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달래기, 입막음은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임기훈 전 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을 시켰고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임종덕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입틀막 정권답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받기 위한 입틀막 진급, 입틀막 공천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대통령실이 이 사건 피의자와 증인의 입을 막으려 할수록 국민적 저항과 분노가 큽니다. 사실 저는 이종섭 장관과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종섭 장관의 군인으로서의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명예를 존중하고 또한 진실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장교고 장군이었습니다. 철면피스럽고 얼굴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종섭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고 목이 옥죄 오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종석 장관은 그 정도로 철면피하고 얼굴이 뜨겁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로 대피시켜서 입을 틀어막고 또 보온성 이렇게 해서 막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섭 장관께 요구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전 호주 대사는 당장 직책을 내려놓고 들어와서 명예롭게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양심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추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같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를 받도록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4.10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 공수처는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꼭 관철되어서
직권남용에 더해서 또 직권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